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챗GPT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다면 그 질문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컴퓨터 서버실이 엄청난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전구 하나 켜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돌리기 위해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 하나의 전력 소비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기량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미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예요. 태양광? 바람이 안 불면 멈춥니다. 풍력? 해가 안 뜨면 발전이 안 되죠. AI 서버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바람이 잠잠하다고 AI가 오늘은 쉬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훌륭하지만 AI가 요구하는 이 끊김없는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엔 아직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그 중에서도 SMR, 우리말로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 SMR 상용화를 공식 승인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파도의 한가운데서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원전 기업 주가가 오른다더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AI와 원자력이 연결되는지, 왜 미국이 갑자기 원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경제나 에너지 분야를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뉴스에서 SMR이나 원전, 혹은 AI 전력 문제가 나올 때 저게 그거구나 하고 맥락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봅시다. 왜 하필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에 돌입하고 있는 걸까요? 2022년을 기준으로 챗GPT가 세상에 나온 이후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불과 2-3년 만에 AI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딩을 하고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이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킬수록 필요한 전력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뒤에 미국 내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지금보다 무려 160%에서 175%나 급증할 것이라고요. 퍼센트로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캐나다 한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를 추가로 더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캐나다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생각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전 세계가 AI 패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그 전기를 채우기 위한 경쟁이 지금 물밑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AI 경쟁을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해보세요. 더 빨리 달리려면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트랙이 필요하죠. AI에서 그 신발과 트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을 가져도 무용지물이에요. 즉, 지금 AI 전쟁은 기술의 전쟁인 동시에 에너지의 전쟁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좋아. 그 전기, 우리가 원자력으로 만들겠다. 그것도 기존 원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소형 원전으로. 그리고 이 선언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투자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12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SMR이 뭔지, 트럼프가 왜 이걸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론은 크게 3가지 이야기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왜 지금 원자력에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가? 두 번째, SMR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그리고 세 번째,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이 판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됐는가? 이 3가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트럼프는 왜 원자력에 올인하는가?
많은 분들이 트럼프 하면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에너지를 해방시키겠다며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 가스와 동시에 원자력도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딱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에너지 지배, 에너지 도미넌스. 단순히 전기를 많이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에너지를 무기로 삼아 전 세계를 주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서 원자력은 빠질 수 없는 핵심 카드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패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요. 원자력은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대용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력 경쟁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는 걸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원자력 기술 수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은 전 세계 곳곳에 원전을 짓고 있고 중국도 독자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원전을 지어주면 그 나라는 수십 년간 연료와 부품을 공급해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 의존은 곧 정치적 종속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이 판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셋째, 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때문입니다. 원전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 아닙니다. 설계, 건설, 기자재 제작, 운영, 유지보수까지 엄청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상당수는 제조업 노동자들인데 원자력 산업 부흥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5월 무려 4건의 행정명령에 한꺼번에 서명하면서 원자력 산업을 전폭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파격적인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인허가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원전 하나를 짓기 위한 승인을 받는데 최소 3년에서 길면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설계가 바뀌고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18개월 이내로 강제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방부나 에너지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환경 영향평가도 면제하는 방식으로요. 이 선언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발표 직후 원자력 관련 주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원자력 투자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원자력에서 손을 떼고 있던 거대 자본들이 다시 이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정말 야심찹니다. 현재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이 약 100기가와트인데 이걸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즉 지금의 4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론에서 말하는 핵 르네상스, 원자력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SMR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자, 이제 이 원자력 르네상스의 핵심 기술인 SMR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SMR은 Small Modular Reactor, 우리말로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름에 답이 있어요. 작고 small, 모듈로 만들 수 있는 modular 원자로 reactor입니다. 기존 원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고리 원전, 한빛 원전 같은 곳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물입니다. 건설하는 데만 10년 이상 걸리고 비용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요. 전기 출력은 0메가와트 이상인데 이 말은 그만큼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걸 짓기 위해 엄청난 땅과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SMR은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로 기존 대형 원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작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엄청난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다 조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원전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모든 걸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SMR은 공장에서 미리 부품을 다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모듈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가져오는 변화가 엄청납니다. 첫째, 건설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공장에서 만들면 품질 관리도 되고 날씨나 현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으니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비용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대형 원전은 짓다 보면 설계가 바뀌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지었던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라는 원전은 처음 예상 비용의 몇 배를 쏟아붓고도 완공이 크게 지연됐어요. SMR은 공장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초과 리스크가 훨씬 낮습니다. 셋째,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요즘 SMR에는 수동적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SMR 설계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 그 원자로는 누가 실제로 만드냐는 겁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걸 실제 쇳덩어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과 기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등장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한국의 중공업 기업입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같은 원전의 핵심 부품들, 전문 용어로 주기기, 주기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 부품은 아무 공장에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 기압의 압력을 견디고 수십 년간 방사선에 노출돼도 끄떡없는 특수광재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기업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수십 년간 한국, 미국, 유럽의 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전에도 유럽의 원전에도 두산이 만든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SMR 설계사들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에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원전 건설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원전 부품을 만들던 제조 기반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당장 SMR을 수백 개 만들겠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그 부품을 제작할 공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이 능력을 가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 보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귀결됩니다. 실제 계약 현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황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현재 미국의 3대 SMR 개발사 3곳 모두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자재 공급 계약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경쟁사들 모두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두산이 특정 기술 방식에 종속된 게 아니라 어떤 설계든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엑스에너지와는 16기 분량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구속력 있는 예약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엑스에너지가 계획 중인 전체 상용 파이프라인이 144기 규모이니 두산은 그 문을 먼저 열어놓은 셈이에요. 테라파워의 나트륨 냉각 고속로 실증 단지에도 핵심 부품을 납품하기로 했고 뉴스케일과는 2019년부터 지분 투자까지 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분기 중에 창원의 세계 최초의 SMR 전용 공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0기의 SMR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보다 생산 능력이 60%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제조 기간입니다. 현재 SMR 주기기 하나를 만드는데 약 17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두산은 이걸 단 3개월로 줄이는 혁신적인 제조 공법을 개발 중입니다. 17개월이 3개월이 된다는 건 같은 기간에 5배 이상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력이 완성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SMR 공급망에서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리켜 글로벌 SMR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파운드리라는 말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도체 업계에서 TSMC가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칩 설계를 받아서 실제로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딱 그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설계하면 두산이 만든다. 이 구조가 지금 빠르게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움직임의 경제적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SMR 시장은 2050년까지 약 375기가와트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원자력 관련 전체 투자 규모가 2050년까지 무려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핵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두산한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산이 SMR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대형 건설사들도 미국과 유럽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크게 위축됐던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전체가 이번 글로벌 SMR 붐을 타고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AI가 왜 이렇게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전기를 채우기 위한 에너지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말씀드렸죠. 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왜 원자력에 올인하는지, SMR이 기존 원전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 거대한 판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변화를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에너지 경쟁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듯한 말처럼 들렸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문장이 정말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구글이 아직 상업운전 실적도 없는 신기술 원자로에 투자하는 이유, 아마존이 SMR 기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이유, 마이크로소프트가 40년 넘게 문을 닫았던 원전을 다시 여는 이유. 이 회사들이 갑자기 원자력 사업자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를 못 돌리고 AI를 못 돌리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아주 단순하고 절박한 계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간 굳어있던 규제의 벽을 허물면서까지 SMR 상용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AI를 지배하고 AI를 지배하는 나라가 21세기에 패권을 쥔다는 것. 이 단순한 공식을 트럼프 행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특별한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는 항상 새로운 강자가 탄생했습니다. 19세기 석탄 혁명 때는 영국이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20세기 석유 시대에는 미국과 중동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21세기 원자력과 AI가 결합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기에 한국이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적이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반도체의 삼성, 배터리의 LG처럼 원자력 기자재 분야에서 두산이 글로벌 표준을 쥐는 위치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같은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원자력 섹터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글로벌 원자력 시장의 잠재 규모를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천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장밋빛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단순히 SMR 좋다, 두산 산다 이런 식의 투자 홍보용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한 흐름은 분명히 실제하는 거대한 변화이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봐야 할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첫 번째 작품의 리스크입니다. 영어로 FOAK, First of a Kind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SMR은 아직 대규모 상업운전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기술도 실제로 처음 지어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2030년 전후로 완공될 첫 번째 SMR 실증 단지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가동되느냐가 이후 수주 물량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연료 문제입니다. 차세대 SMR 중 상당수는 헤이오라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는데 현재 이 연료의 생산을 사실상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상용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리스크는 정치적 변동성입니다. 지금 SMR 붐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인허가 속도나 정부 지원 수준이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착공된 프로젝트들은 중단되기 어렵겠지만 초기 투자자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원전을 짓는 비하인드 미러 모델은 경제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환경단체의 반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수입니다.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는 이미 일부 프로젝트에서 지역 반발로 인한 법적 분쟁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기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투자자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간에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흐름 중 하나를 이해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경제와 산업의 변화는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전문가들만 아는 기술적 이야기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거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고 그러고 나서야 일반 대중이 이게 진짜구나 라고 실감하는 순서로 전개됩니다.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배터리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AI와 원자력의 결합이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거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흐름에 아주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창원 SMR 전용 공장이 2026년에 착공되고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첫 번째 SMR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바라보는 방식,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식, 국가 간 에너지 동맹의 구조,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한국이 단순한 소비국이 아닌 핵심 공급자로 서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AI가 전기를 먹고 그 전기를 원자력이 만들고 그 원자력 설비를 한국이 만든다. 이 단순한 연결고리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와 산업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 큰 그림이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대한 흐름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